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루피와 티치의 꿈, 그리고 고대 병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최근 에그헤드의 검은 수염 해적단 대본과 반오거가 모습을 보이고 이들이 검은 수염 해적단의 목적을 말하면서 검은 수염 티치의 계획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에그헤드에서 세턴과 마주친 반오거와 대본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목적에 대해 묻는 세턴에 세계라고 대답하는데요. 즉 검은 수염 해적단 선장 티치의 목적은 록스처럼 세계의 왕으로 보이죠. 그리고 세턴을 마주친 대본은 세턴을 만지며 임무 완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대본이 세턴을 만진 이유는 세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대본은 구미호 능력으로 변신할 수 있기에 과거 압살롬으로 변신한 것처럼 철룡인 세턴으로 변신하여 계획을 실행할 것이죠. 여기서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티치가 과거 임펠다운에 잠입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뤘던 것과 비슷하게 성지 마리조아에 잠입하기 위해서로 과거 도플라밍고가 마리조아의 국보를 이용해 세계의 실권을 잡으려고 했었기에 세계가 목적인 검은 수염 티치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노릴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이렇게 티치가 마리조아의 국보를 노리고 있다면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비보 원피스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조아의 국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세계의 실권을 잡을 수 있다는 마리조아의 국보는 개인적으로 베일에 쌓였던 이무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루루시아 왕국을 사라지게 했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병기, 또는 이 병기를 조종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마리조아의 국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원피스는 결말로 향해 가고 있고 원피스 최종장이 시작되면서 등장했기에 섬 하나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한 병기는 원피스 스토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강력한 병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보의 대사처럼 구름 위 하늘을 나는 거라면 의문의 병기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하늘의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 병기 우라노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세계를 멸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고대 병기 중 포세이돈과 플루토는 어인섬과 와노쿠니에서 공개됐고, 스토리상 고대 병기 우라노스 또한 등장해야 하기에 이무와 함께 등장한 병기가 고대 병기 우라노스로, 과거 고대 병기 우라노스가 이무 손에 들어갔기에 800년 전 조이보이는 자신의 꿈과 친구들의 약속을 실행하지 못해 당시 포세이돈이었던 인어공주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고대 병기 플루톤을 와노쿠니에 숨겼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조이보이의 꿈이 고대 병기 우라노스, 현재는 마리조아의 국보와 관련이 있었고 티치 또한 세계라는 목적을 위해서 마리조아의 국보인 고대 병기 우라노스를 노리고 있는 거라면 루피의 꿈도 우라노스와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오다 작가는 우라노스가 처음 등장한 장면에 루피가 동료에게 자신의 꿈의 끝을 말했던 장면을 넣었고, 이러한 오다 연출은 고대 병기 우라노스가 루피의 꿈과 관련이 있다는 떡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루피의 꿈의 끝이 우라노스랑 관련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루피의 꿈은 유일하게 원피스를 찾은 해적왕 골디로저와 루피의 꿈이 같았고, 지니샤가 니카로 각성한 루피를 느껴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말했었기에 루피와 조이보이의 꿈 또한 같을 거로 보이며, 그렇게 루피의 꿈은 조이보이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티츠는 루피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만 자유로운 루피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기에 이들의 꿈 또한 결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을 거라 생각하며, 루피와 조이보의 꿈이 같다면 과거 조이보이와 이모도 루피와 티츠처럼 꿈은 비슷했지만 성격이 달랐을 거로 보이죠. 만약 이들의 꿈이 비슷한 느낌이라면 이들의 꿈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땅을 묻혀 원피스 하나의 조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이들은 모든 땅을 하나로 이어붙여 지배의 성격을 지닌 이무와 티츠는 그곳에서 세계의 왕이 되어 하나가 된 땅에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 세계를 지배하고, 자유의 성격을 가진 조이보이, 로저, 루피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연애를 여는 게 꿈으로, 이들이 이러한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대 병기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로는 고대 병기들의 용도와 방주 때문으로, 고대 병기 포세이돈이 있었던 어인섬에는 거대한 크기의 방주 노아가 있었는데 800년 전 조이보이는 과거 포세이돈이었던 인어공주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고, 현재 조이보이 루피가 인어공주 시라우시에게 숲이라는 장소로 데려다준다 약속했었기에
고대변기 포세이돈의 용도는 태양 아래 살고 싶은 어인 섬 사람들을 거대한 방주 노아에 태운 후 해왕류를 이용해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단 한 발로 섬을 사라지게 한다는 고대변기 플루톤의 정체와 용도는 강력한 대포를 쓸 수 있는 전함도 맞겠지만 섬을 띄워 이동시킬 수 있는 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플루톤의 설계도를 본 아이스버그가 섬 워터7을 통째로 배로 만들어 바다에 띄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워터7이라는 섬은 점점 가라앉는 수상도시로 매년 수위가 늘어나 비교적 낮은 지대인 곳은 해일이 닥치는 아쿠아 라구나 시기 때 물에 잠겼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스버그는 워터7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이스버그가 섬을 바다에 띄운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계획한 이유는 과거 이런 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아이스버그는 섬을 띄울 수 있는 전함 고대변기 플루톤의 설계도를 봤었기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렇게 만약 고대변기 플루톤이 섬을 띄울 수 있고 섬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전함이라면 과거 와노쿠니는 워터7과 비슷하게 바다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던 섬으로, 조이보이는 이러한 와노쿠니를 구하기 위해 고대변기 플루톤을 이용해 와노쿠니를 띄워 자신의 왕국에 이주시키려고 했었고, 어떤 이유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되자 당시 엄청난 비 때문에 수심이 올라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던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와노쿠니의 고대변기 플루톤을 숨기고 와노쿠니의 땅을 고무로 만든 후 끌어올려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이게 하여 빗물에 잠기게 해 와노쿠니가 가라앉아 바다에 부식되는 것을 막았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대변기 우라누스는 루르시아 왕국을 덮을 만큼 거대했었기에 우라누스는 하늘을 나는 섬 그 자체로 하늘에 사는 하늘섬 사람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려는 용도로 보이며, 고대변기 우라누스가 이무의 손에 들어가자 조이보이와 하늘섬 사람들은 고대변기 우라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주 맥심의 설계도를 제작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고대변기의 실질적인 용도는 모든 땅을 원피스 하나의 조각처럼 이어붙여 모든 종족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무는 세계를 지배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고대변기 우라누스만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700년 동안 이어진 모든 섬과 섬을 잇는 거대한 다리 데킬라 울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대변기 우라누스는 400년 전 해골 모양의 모습인 자야의 비어있는 왼쪽 눈이 아닌가 생각하며, 공백의 100년에 존재한 고대 왕국은 하늘을 나는 섬 우라누스를 기점으로 땅을 이어붙인 거대한 왕국으로 신들의 땅이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갓벨리와 해적섬의 보물과 관련이 있을 거로 추측하는데요. 과거 저는 갓벨리가 오즈의 마법사의 에메랄드 도시와 비슷한 이유로 갓벨리는 고대변기 우라누스이자 해적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인 에메랄드 도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갓벨리는 단지 자원이 많아 신들의 땅이라고 불렸던 섬으로 밝혀졌고 우라누스와 에메랄드 도시와는 관련이 없었죠. 하지만 과거 갓벨리에서 죽은 록스 해적단의 일부가 웨스트 블루의 섬 하나를 송두리째 실은 스릴러바크에서 좀비로 모습을 보였고, 갓벨리가 웨스트 블루의 섬이었다는 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갓벨리는 스릴러바크로, 오다는 갓벨리를 통해 고대변기 우라누스이자 에메랄드 도시를 오마주시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무가 들어간 의문의 냉동창고에 모든 섬을 이어붙이려는 꿈을 가졌던 조이보이의 것으로 보이는 밀짚 모자가 등장했는데, 스릴러바크 냉동창고에 있던 마이노즈가 처음 등장부터 모자를 쓰고 싶어 했었고, 오지가 붙잡은 섬 하나를 통째로 끌어서 자신의 영토로 가져가 왕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다 작가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섬 스릴러바크, 즉 갓벨리를 우라누스이자 에메랄드 도시로 마인 오즈를 조이보이로 오마주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오다는 갓벨리를 에메랄드 도시처럼 연출했으며, 애니에서 고대변기 우라누스가 등장했을 때 하늘이 에메랄드 색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 왕국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을 이무에게 빼앗겼기에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갔으며, 일부는 해적이 되어 바다를 누비며 포네그리프를 빙크스의 술과 함께 전했고, 이들은 후에 해적 종족 버커니어 종족으로 불려 자신의 과거 왕국의 모양이었던 해골 모양 바위를 만들어 섬에 살았고, 그 섬이 해적섬이 된 것으로 생각되죠. 그리고 이들의 보물인 해적섬의 보물은 세계의 왕을 목표로 했던 록스디 지배기
이를 찾기 위해 가벨리로 쳐들어왔다는 점, 이무가 고대변기 우라누스의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는 점, 가벨리의 승리자였던 로저가 해적섬의 보물을 얻은 후 거대한 알을 보물처럼 항상 배에 싣고 다녔다는 점에서 해적섬의 보물은 거대한 알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알의 정체는 거대한 웨더에그 우라누스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동력원으로 이무가 우라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조이보이와 고대 왕국의 사람들이 거대한 알을 숨겼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